네,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 질문은 사주풀이는 아니고요. 이론 문의에 들어있는 건데, 금이 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왜 칼이냐고. 금이 단단하니까 칼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칼이라는 거는 자연에는 없죠. 자연의 성질에 칼이라는 거는 없죠. 음양오행에 이론적으로 딱 그 사물을 빗대어 가지고 말하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거죠. 이런 성질이면은 칼이겠구나. 근데 이제 칼이라는 게 뭐냐? 가장 도구의 대표적인 게 칼이잖아요. 사람이 쓰는 도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칼이죠. 그러니까 사냥할 때도 칼이 필요하고, 전쟁할 때도 칼이 필요하고, 또 요리할 때도 칼이 필요하고요. 인간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가 칼인 거죠. 그런데 이제 금이 그 칼에 비유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건데, 그렇게 칼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에서 이제 목화 토금수 중에 금이 있는 건데, 그 금은 가을을 뜻하기도 하고, 또 계절로 치면 가을이고요. 또 단단한 거, 본질은 단단한 거죠. 본질은, 그러니까 금의 성질은 단단함, 그리고 움직이는 거. 이 두 가지죠. 움직임과 단단함. 그런데 그게 인간의 도구 중에 칼에 비유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칼 말고도 많잖아요. 단단하고 움직이는 거, 꼭 칼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돌멩이, 자동차, 움직이고 단단한 거요. 쇳덩어리. 이런 정도 되겠죠. 근데 칼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인간이 쓰는 대표적인 도구이긴 하지만은, 무기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칼은 무기, 흉기. 이런 의미가 또 있죠. 그래서, 금을 꼭 칼이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육친론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오행에서 금을 칼이라고 보는 것보다 육친에서 식신이 칼에 비유되는데 오히려 육친론적으로 본다면 식신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금을 칼이라고 보는 것보다 식신을 칼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칼은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도 공격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검찰을 칼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을 칼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직업 분류나 이런 거를 볼 때 검찰이나 경찰, 군인 이런 걸 칼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비유는 육친론적인 비유이거든요. 그냥 오행적 비유가 아니고. 그래서 칼이라고 칼을 이렇게 역학에서 비유한다면 오행에서의 금을 칼이라고 비유하는 건 그렇게 썩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육친에서 식신을 칼이라고 한다면 꽤 많이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칼이
위험한 물건이죠. 위험한 물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사냥에 쓰이는 도구이기도 하니까 위험한 물건이죠. 그런데 이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가. 그러니까 아무리 날카롭고 예리하고 이렇게 보검이 있어도 그거를 사용하는 자가 잘 사용을 해야지 그 칼의 가치가 더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는 말이 도끼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도끼를 잘못 휘둘러가지고 발등을 찍었겠죠. 도끼가 뭐 지가 혼자서 움직여가지고 찍었겠어요. 그걸 활용하는 사람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칼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칼은 일단 예민한 게 좋아요. 예리한 게 좋은 거예요. 예리한 게. 칼은 잘 갈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검찰이 칼이고 경찰이 칼인데 윤석열이 문재인을 배신했다 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칼은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오고 나쁘게도 나오는 거지 칼이 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문재인을 배신했다가 아니고 문재인이 어리석어서 윤석열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가 정확한 거예요. 장인이 연장 탓하지 않잖아요. 문재인이가 장인이면 자기가 윤석열을 어떻게 그러니까 검찰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한 거지. 검찰이 스스로 권력한테 권력을 배신했다. 이런 거는 무능한 거예요. 권력자가. 문재인이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른 문제지 권력이 지가 왕을 친다. 칼이 왕을 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원래 그런 자질이 있다. 이건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인데 검찰을 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는 그 권력의 문제인 거지. 뭐 검찰이 검란을 일으켰다. 검찰이 권력을 배신했다. 이거는 권력이 검찰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못났으면 지 권력을 자기가 다루지 못했느냐 이렇게 욕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했죠. 이제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배신했고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재인 또는 문재인 측근의 권력자들이 무능해서 검찰을 다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칼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칼이 잘못했다 그러면 칼이 무딘가 얘 문제일 뿐이에요. 칼이 무디면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야 이런 식의 진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냐면 검찰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그 다음에 검찰을 견제하는 어떤 기구도 만들고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검찰의 칼에 날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칼에 날이 무뎌지면 아무리 장인이 해도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칼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게 덕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인이 그 칼을 잘 다뤄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 검찰이 권력을 배신했다, 문재인을 배신했다 하니까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하고 나눠야 되고 검찰의 권력을 감시해야 될 기구를 만들고,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칼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애초부터 검찰을 꽉 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권력이. 그걸 못하니까 검찰이 권력을 배신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칼이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와서 해봤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